안녕하세요, 서승구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만들어진 겐신 임팩트 세션 비디오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겐신 임팩트를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점, 배운 점, 그리고 저 나름대로 연관 점들과 그 유니티 코리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다룰 내용은 겐신 임팩트에 사용한 섀도우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번 편은 겐신 임팩트 섀도우에 관한 고찰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은 그 겐신 임팩트 모델을 다운받아서 맥스에서 한번 불러보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심이 없는 분들은 뛰어넘으셔도 되고요. 그 겐신 임팩트 웹사이트에 가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고, 제가 한 일은 그냥 겐신 임팩트 모델을 다운받아서 프리 플러그인, 프리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겐신 임팩트 모델을 맥스에서 불러오고 디폴트 매터리얼에다가 텍스처를 적용해서 보이게 만든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본 이유는 이 파일을 유니티로 가져가서 섀도우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로 한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비디오 부분을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FBX로 만들었고요. 일단 FBX로 만들고 나면 유니티에서는 손쉽게 불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이제 섀도우 셋업하는 것도 한번 데모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겐신 임팩트에서 사용한 섀도우 방식과 유니티 방식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안 되겠지만, 최소한 캐스케이드에 적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캐스케이드가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 개수 조절하고 해상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연을 맡은 연사는 그 섀도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섀도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한 섀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섀도우들은 전부 콘솔에서의 섀도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게임은 콘솔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모바일의 기준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비디오는 콘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솔에서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섀도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800m까지 섀도우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본 모바일에서는 800m는 아니고 모바일용은 제 생각에는 한 100m나 보일까 싶어요. 굉장히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림자 퀄리티도 저 정도로 좋진 않지만,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데서의 그림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용된 섀도우와 그 섀도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 포화송 노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를 사용했는데, 보통의 다른 게임들은 그 4단계의 캐스케이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8단계의 캐스케이드. 솔직히 8단계 캐스케이드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원신의 모바일 버전의 게임을 하다 보면 재미난 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 캐릭터와 나머지 캐릭터들의 그림자, 그 섀도우의 해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새로운 라이트를 추가한다는 건 그만큼 드로우콜이 올라가고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특별히 주인공 캐릭터의 섀도우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만 라이트 설치를 해서 고품질의 섀도우를 유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 다음 단계의 낮은 섀도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신선한 방식 같고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그 유니티에서 그 캐스케이드를 사용한 방법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캐스케이드 1단계일 때 섀도우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섀도우가 굉장히 거칠죠. 왜냐하면 전체 면적을 단 한 장의 섀도우를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앞과 뒤를 똑같이 맞춰주지만 발 밑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그 디테일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가운데 이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 부분은 굉장히 섀도우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당연히 이유는 뭐냐면 캐스케이드를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제 퀄리티를 올린 거고요. 하지만 맨 뒤쪽을 보시면 뒷부분은 계단 현상이 되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것은 캐스케이드를 4단계를 줘가지고 여러 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목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섀도우가 나오지만, 몸 중간에 점점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맨 뒤에 벽
벽에 있는 섀도우는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그런 아주 그 저해상도의 섀도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캐스케이드를 사용한다는 건 카메라에 가까운 오브젝트만 해상도가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점점 급격하게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라, 캐스케이드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굉장히 부드러운 결과가 나오지만 캐스케이드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섀도우를 8단계를 나눠서 렌더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렌더링을 8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섀도우에서요, 이게 보통 모바일 경우는 가장 비싼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섀도우.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바일 게임은 섀도우를 키지도 않았거든요. 섀도우를 키기 시작한 지 불과 2, 3년뿐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콘솔이지만 8단계의 그 섀도우를 단계를 나눠서 렌더링을 걸었고, 제가 확인한 그 모바일 게임에서는 3단계로 나눈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장면은 그 실제 모바일을 장면을 잡은 것이고요. 뒤에 그 풍차 그림자를 잘 보세요. 지금 풍차 그림자. 네, 어떻습니까? 이제 이 그림자 업데이트이 띡띡띡 끊기는 게 보이시나요? 1초 8번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도 안 좋죠?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아까 띡띡 끊기던 거에서 갑자기 그림자가 리얼타임에 업데이트 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해상도도 좋고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그 섀도우를 나눠서 렌더링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모바일은 섀도우가 비싸서 렌더링을 안 하거나 해도 1단계뿐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 겐신 임팩트는 3단계로 나눠서 사용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물론 이게 3단계가 아니고 2단계나 4단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캐스케이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걸 안 쓰는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CPU, GPU, 프로세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특히 주로콜이 너무 높아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4단계는 리얼타임 렌더링, 그러니까 콘솔이죠. 콘솔에서는 처음 4단계는 리얼타임 렌더링을 했고, 나머지 4단계는 캐시를 만들어 가지고 1초에 딱 8번만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모바일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2단계는 리얼타임이고 마지막 한 단계는 똑같은 방식으로 1초에 8번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방식이고, 저도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사용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섀도우를 렌더링하는 방식은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는 유니티 2021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유니티 2017 버전은 없는 기능인데 직접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를 만들어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이 섀도우는 결국 픽셀 사이즈에 의한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유니티에서는 소프트 섀도우를 사용하죠. 소프트 섀도우를 사용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포화송이라는 노이즈를 그 엣지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전체에다가 포화송 노이즈를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면적에 너무 많은 그 패턴을 사용을 하고 계산하는 게 너무 부하가 걸려서 GPU 상에서 8단계 캐스케이드를 렌더링 하는 데는 약 그 2ms, 그러니까 2ms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포화성 노이즈를 적용한 패턴을 적용하는 데는 다시 뭐 0.6mm에서 8mm 정도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속도를 빠르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만, 그러니까 이 안티알리아싱의 엣지만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엣지만, 지금 보이는 빨간색 라인이 그 섀도우의 엣지 부분이고요. 이 화면에서 회색같이 약간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림자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닌 부분과 그림자가 만나는 부분의 그 경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부분만 이제 포화성 노이즈를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이제 블러를 줘서 부드럽게 처리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섀도우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섀도우의 끝나는 그 엣지 부분에 특별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그 16 픽셀마다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그 GPU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6픽셀 대신에 4픽셀로 블록 전체를 이제 나타나도록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속도를 훨씬 빠르게 했다는 거죠.
속도는 빨라졌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블러를 준 거죠. 그 블러를 주고 나니까 훨씬 더 결과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 섀도우 매스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0.3ms 걸리지 않았고, 그 지금 온오프를 해가지고 그런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기 전과 있은 후를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6 픽셀일 때와 4 픽셀일 때 전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섀도우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앰비언 오클루전 AO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AO, 앰비언 오클루전이죠. 겐신 임팩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그 AO를 사용했는데, 화면 전체에 적용되는 앰비언 오클루전 그 HBAO를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 그 AO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생기는 볼륨이죠. 그 오브젝트가 위에 있을 경우 그 밑에 생기는 섀도우 효과를 얘기하고요. 캡슐 AO라고 해가지고 캐릭터에 적용된 앰비언 오클루전인데, 캐릭터가 거물같이 집안에 있을 경우 이미 섀도우 안쪽에 있게 되는데요. 이때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부가적으로 앰비언 오클루전을 바닥에 적용을 시켜서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AO를 캡슐 AO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이제 두 사진을 비교를 하는데요. AO가 있기 전과 후, 없을 때, 있을 때, 뭐 이걸 비교한 거고요. AO 볼륨인데 지금 벤치 밑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세요. 벤치 밑부분에 살짝 섀도우가 생기죠? 보통 AO는 벤치 뒷부분에만 이렇게 생기는데 밑부분에, 그러니까 컨택이 없는데도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볼륨 AO입니다. 보통 이게 되게 비싸서 잘 안 쓰는 건데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 전체에 적용되는 HB AO는 그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저런 디테일한 그런 볼륨 AO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의 한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AO 볼륨을 이용해서 특별한 경우 이렇게 벤치 같은데 밑부분에 이렇게 섀도우를 넣어주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려면 이 로컬 스페이스에서 오브젝트의 그 오클루전 인포메이션을 저장을 해서 다시 그것을 그 런타임에서 그 볼륨 텍스트에다 집어넣어서 볼륨 오클루전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캐릭터에 적용된 그 캡슐 AO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볼륨 AO는 그 스테릭 오브젝트,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에만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움직이는 캐릭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를 잘 보시면 ON 했을 때와 OFF 했을 때를 잘 비교해 보시면 캡슐 섀도우가 적용이 되면 저렇게 자연스러운 그 볼륨 섀도우가 벽과 바닥에 생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하지만 이런 그 AO 같은 것들은 대부분 스테릭 오브젝트거나 또는 이렇게 캐릭터 리딩이 된 오브젝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캐릭터의 마디마다 그 캡슐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 링크를 걸어서 그 오브젝트가 AO를 계산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캐릭터 자체가 AO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오브젝트는 스킨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AO를 못 만들어내고 AO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브젝트를 따로 팔다리에 붙여서 걔가 AO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뭐 똑똑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싼 방법인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웬만한 게임에서는 이게 이렇게 디테일한 섀도우를 구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게임에서는 다른 데서 이제 리소스를 줄여서 그런 그 고품질의 캐릭터 AO를 구현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비디오 앞쪽에 소개됐던 그 겐신 임팩트 모바일 버전의 그 제가 화면 캡처한 동영상인데요. 자, 지금 잘 이 동영상의 다리 부분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그림자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다리 옆쪽으로 AO가 살짝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걸 우연히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바일에서도 이 캐릭터 AO를 이렇게 사용했다는데 저 살짝 놀랐고요. 물론 이게 워낙 효과가 강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 안쪽에 들어갔을 때 캐릭터 앞쪽에 살짝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겐신 임팩트의 그 로컬 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겐신 임팩트를 리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유니티는 포워드 베이스 렌더러고
언리얼은 디퍼드 베이스 렌더러거든요. 그 디퍼드 베이스 렌더러와 포워드 베이스 렌더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개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1024개의 라이트를 사용했다든지 뭐 라이팅이 디퍼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봐서 포워드 베이스 렌더러인 그 유니티를 대폭 개량을 해서 라이팅 부분만 디퍼드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굉장한 일이죠. 보통 회사가 이런 정도의 그 수정을 해낼 수 있었지, 엔진 수정을. 그것도 상용으로 사용되는 그 커머셜 엔진을 그렇게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게임을 만든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특히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경우에는요. 물론 모바일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라이시스 구현됐는지는 제가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라이팅이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시간에 그 100개까지 섀도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이트를 구현했다고 하고요. 그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100개의 섀도우를 캐스팅하는 경우는 게임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뭐 한 몇십 개만 돼도 충분하고 몇십 개가 아니라 10개 이하만 있어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베이크된 섀도우하고 그 섀도우를 믹스하는 기술도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 섀도우 믹스 기술은 이미 유니티에도 있죠. 뭐 그런 방식을 썼고 또 섀도우를 이제 베이크한 섀도우를 사용할 때 그거를 이제 그 텍스처를 갖다가 컴프레스를 해야 되는데 압축을 하는데 압축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고 압축을 해도 그 압축된 섀도우가 그러니까 지글지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 효과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 압축을 이용을 했다고 압축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퍼그가 정말 많이 사용되죠. 이 원신에도 퍼그가 많이 사용됐는데 그 발리매치 퍼그라고 해서 이제 광원과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그런 퍼그가 사용됐습니다. 원신의 퍼그는 되게 그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그림에 보시는 퍼그는 두 가지를 비교한 건데 하나는 일반적인 그 볼메트릭 퍼그, 그 조명에 퍼그를 적용한 거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어떤 텍스처를 집어넣어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건데 뭐 3D 쪽에서는 되게 그 흔한 기술 중에 하나지만 이제 구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신에 사용된 퍼그는 피지컬 베이스라 빛의 산란에 반응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고품질의 그 퍼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PS4 프로에서 그 계산 시간은 1ms 정도 걸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섀도우가 한 2ms 정도 사용하고 포그가 1mm 하니까 이 포그하고 섀도우만 거의 3ms 쓰는 거죠. 겐신 임팩트에 사용한 그 볼륨 포그는 또 그 빗줄기 효과를 내는 데도 사용이 되는데요. 모든 게임 엔진에서 빗줄기 표현을 할 때 볼륨 포그를 사용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빗줄기가 이쁘게 나오려면 그 볼륨 포그 안에 그 해상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야 돼서 실제 게임 안에서 사용할 때는 볼륨 포그의 그 해상도를 굉장히 낮게 놓거든요. 그걸 굉장히 낮게 놓으면 빗줄기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빗줄기 생기는 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게임 같은 경우 그냥 파티클 같은 걸로 이렇게 페이크를 해가지고 가짜 줄기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그 겐신 임팩트는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했냐? 얘네들도 똑같은 볼륨 폭을 쓰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히 지금 보시죠? 굉장히 그 빗줄기가 자연스럽잖아요. 지금 풍차이에서 빗줄기가 이 산란되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갈라지는 거 보시면 보통 처리를 해서 저 정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실제 게임 안에서 저 선을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레이 마칭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빗줄기가 생기는 부분만 이제 다시 계산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 마칭을 쓴다는 말 자체도 이 레이 마칭 자가 들어가만 가면 무조건 느려지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 고품질의 그 빗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볼륨 포그에서 그 빗줄기가 계산되는 부분만 레이 마칭을 추가를 해가지고 더 많은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그 빗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좋은 효과고 거의 모든 게임에 있어서 이런 빗줄기 효과를 리얼타임에 만들고 싶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겐신 임팩트는 레이 마칭 기법과 볼륨 포그를 섞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레이 마칭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이제 기존의 그 볼륨 포그는
그 정도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들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존의 볼륨 포그는 그 빗줄기가 강해지려면 포그 자체의 덴시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덴시티가 높아지면 너무 많은 그 포그 때문에 그 선명한 줄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지저분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 마칭을 이용해서 별도의 패스에서 그 빗줄기를 만들고 그거를 볼륨 포그랑 블렌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사진이 바로 기존의 그 볼륨 포그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뿌옇고 탁하며 줄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레이 마칭을 이용한 이 패스를 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고 깔끔하고 빗줄기가 명확히 보이는 그런 깔끔한 그 볼륨 라이트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서 레이 마칭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나온 것과 깔끔하게 나온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비교가 되죠. 그럼 이상으로 그 겐신 임팩트 섀도우에 대한 고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 혼자 다 알아낸 건 아니고요. 많은 TA분들이 조언을 해주셨고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니티 코리아에 가시면 겐신 임팩트에 관한 소개를 하는 두 편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